저체온증을 느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10대 멸종된 생명체가 있습니다. 정말 체온이 저하되는 것 같죠? 공룡이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 과정에서 탄생한 무시무시한 생명체들을 보면 공룡은 귀엽고 작은 아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날까지 살아있었다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생명체에 대해 알아보시겠어요? 재미있겠죠? 자, 시작해보죠. 여러분, 보너스로 무서운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책 읽는 공룡일지도요. 무서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밝은 면, 브라이트 사이드를 즐길 수 있답니다. 10번부터 시작할게요. 10번, 리오플레우로돈. 이 비디오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저도 노력해 볼게요. 리오플레우로돈은 짧은 목, 플레이시오사우루스의 종으로 거대 해양 파충류였습니다. 리오플레우로돈은 칼로비아라는 곳을 무대로 삼으며 쥐라기 중기를 활보했습니다. 쥐라기 시대가 뭐냐고요? 제게 묻지 마세요. 리오플레우로돈의 일반적인 크기는 약 5m에서 7m 정도로 다양했지만 가장 큰 것은 10m가 넘었습니다. 크기와 무게를 생각해 볼 때 리오플레우로돈은 물고기, 오징어, 그리고 더 작은 해양 파충류를 먹으며 사는 포식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향한 콧구멍을 통해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각 때문에 당시 최고의 포식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리오플레우로돈을 강력하게 만들어준 것들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길고 납작한 지느러미는 매우 빠르게 수영할 수 있게끔 해주었기 때문에 리오플레우로돈이 사냥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아무도 숨을 수 없었죠. 불행하게도 리오플레우로돈에 대해 풀리지 않은 많은 궁금증들이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나는 바다 여행을 할 때 만날 수 없다는 사실. 9번, 아트로플레우라. 절지 생물을 소개해 줄 시간이 되었군요. 소개드릴 생물은 이미 멸종된, 너무 다행이에요, 아트로플레우라입니다. 이 절지 생물은 3억 1,500만여 년 전에 현재의 북동 아메리카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살았습니다. 이 종은 길이가 거의 0.3m에서 2.1m에 달했고 폭이 약 0.6m나 되었습니다. 아트로플레우라의 몸은 양옆과 가운데 부분이 껍데기로 덮인 30개의 절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아트로플레우라는 포식자가 아닙니다. 강한 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별반 해를 끼칠 일은 없겠지만 발에 뭔가 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이 절지 생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비명소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목소리가 될 거예요. 다행히 습한 기후가 건조해지기 시작한다면 아트로플레우라가 사라질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8번, 메갈라니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통령 영부인과 발음이 아닌가요? 알겠어요. 메갈라니아 프리스카로 자주 불리는 메갈라니아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왕도마뱀입니다. 가장 최근 화석은 약 5만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중 호주 출신이 있다면 메갈라니아가 불행히 멸종되기 전에 호주에 살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거예요. 정말 불행한 멸종일까요? 우리에겐 좋은 일이죠. 가장 큰 메갈라니아의 길이는 7m, 최대 무게 약 599에서 621kg에 달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사냥꾼이었죠. 메갈라니아 화석은 종종
캥거루, 사슴,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큰 동물들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메갈라니아에 대한 정보에는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19세기와 20세기에 생존한 메갈라니아와 비슷한 생명체를 보았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증거는 없지만 또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이 생명체들이 아직도 지구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7번 덩클리오스테우스. 덩클리오스테우스는 약 3억 5,800만부터 3억 2천만 년 전 대봉기 후기에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덩클리오스테우스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디 테럴리, 디 데니소니, 디 매그니피쿠스를 포함한 10가지 종류가 있었죠. 단어당 $10씩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만할게요. 그중 가장 큰 디 테럴리는 길이가 거의 6m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덩클리오스테우스 화석은 북아메리카, 폴란드, 벨기에, 모로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덩클리오스테우스 테럴리들은 단 20밀리초 만에 턱을 완전히 열 수 있는 4개의 중심축이 연결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빨을 가지진 않았지만 해양 동물을 먹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이 덩클리오스테우스 종은 때때로 동족을 잡아먹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내기도 했죠. 더 이상 무서워질 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덩클리오스테우스가 가장 무서운 생명체인가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 야이켈롭테루스. 야이켈롭테루스는 황홀한 다이빙을 하는 동안 절대 보고 싶지 않을 거대한 포식바다 정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봤다면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화석의 잔해를 분석 후 과학자들은 야이켈롭테루스의 크기가 약 3m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역대 가장 큰 절지동물이죠. 이 바다 정갈들은 위협적이지 않은 아트로플레우러와 달리 초식을 하지 않습니다. 정갈은 조용히 숨어 용수철처럼 탄력을 가진 발로 물고기를 사냥했고 발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잘라 섭취했어요. 대봉기 초기에 일어났던 진짜 공포영화 같은 장면이죠. 설명으로 보건대 인간의 고기를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이 끔찍한 가정을 실행해 보기 전에 야이켈롭테루스가 멸종되어 다행이에요. 5번 사르코스쿠스. 왜 아직도 목록에 악어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약 1억 1,200만 년 전에 살았던 현존 악어의 먼 친척인 사르코스쿠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악어를 무섭다고 한다면 이 생명체들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빨리 달아나게 만들 겁니다. 이 파충류들은 거의 2배나 길었고 무게는 8.5톤까지 나갔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놀라운 악어네요. 최초의 사르코스쿠스의 화석은 1946년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생물 학자들은 이 생물의 두개골, 척추, 치아, 그리고 다른 부위들을 발견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이 조각들을 통해 과학자들은 사르코스쿠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간 튀어나온 눈과 긴 코, 위턱, 아래턱 양쪽에 각각 35개, 31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긴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심지어 사르코스쿠스가 많은 공룡들을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현존 악어로 충분한 것 같아요. 사르코스쿠스는 안 됩니다. 제발. 4번 고르고놉스.
공룡들이 선사시대의 세계를 지배하기 훨씬 이전에 고르고놉스라고 불리는 다른 주요 포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2억 6천만 년 전에 살았으며 당시 작은 생물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크기가 3m에 달하고 무게는 약 454kg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왜 고르고놉스가 그들 시대의 주요 포식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고르고놉스는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아래턱에서 돌출된 거대한 송곳니가 있었고, 그리고 다리들은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아래에서 몸을 단단히 지탱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하고 먹잇감에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일부 이론들은 또한 고르고놉스가 온혈 동물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최소한의 털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는 가정일 뿐이죠. 저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고르고놉스가 털이 필요하다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먹지만 않는다면 만족합니다. 3번 티타노보아. 뱀을 싫어한다면 티타노보아는 분명 여러분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뱀은 현재 콜롬비아 북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았다고 전해지며 화석은 약 5,800만 년에서 6천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타노보아는 총 길이가 거의 15m에 무게는 약 1.1톤에 달해 지금껏 발견된 가장 큰 뱀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거대한 아나콘다보다 약 4배나 무겁습니다. 사냥 습관으로 말하자면 티타노보아는 아마 아주 영리했을 것이고 갑자기 나타나서 재빨리 먹이의 목을 뜯었을 것입니다. 전 오늘 밤 잠을 청하지 못할 것 같네요. 작은 파충류, 새, 심지어 악어까지 먹이가 되었죠. 우리가 이 괴물뱀과 맞설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뱀을 실제로 맞닥뜨린다면 어떨까요? 2012년 뉴욕시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방문객들은 티타노보아의 실물 모형 덕분에 이 광경을 만나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티타노보아 괴물뱀이라는 TV쇼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모형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죠. 2번 메건 마클 유럽시스. 잠시만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메건 유럽시스입니다. 2번 메건 유럽시스. 그래도 내가 맞췄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의 곤충들은 꽤 역겹지만 적어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렇죠? 고생대 마지막 시대인 페름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메건 유럽십스, 거대한 잠자리 종들은 모든 것의 왕이자 여왕이었습니다. 이 종들은 역대 가장 큰 곤충이며 날개 길이는 43cm, 몸 길이는 약 33cm였습니다. 최초의 메건 유럽십스의 화석은 1880년 프랑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사냥 방법은 오늘날의 잠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메건 유럽십스가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생명체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종들은 커다란 눈으로 먹이를 감지하고 다리에 있는 가시털로 먹이를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메건 유럽시스 멸종의 주된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좋았네요. 만약 밖에 거대한 잠자리가 날아다닌다면 집 밖으로 나가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죠? 1번 헬리코프리온. 상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지만 헬리코프리온을 본 후 조스의 상어는 귀엽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특이한 상어 같은 물고기는 약 2억 9천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 그리고 당연히 호주의 해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호주는 어디에서 나빠지지 않네요.
헬리코프리온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원형 턱입니다. 이런 물고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이 턱은 분명 전기 톱날바퀴처럼 움직였을 겁니다. 먹잇감으로 파고들어서 산산조각을 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헬리코프리온이 상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대신에 심해 물고기의 일종인 은상어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헬리코프리온은 해양동물의 90%와 육지동물의 약 70%를 죽인 페름기 대멸종에서 살아남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멸종 전 단 몇백 년 더 살았던 것 뿐이지만요. 진화가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공룡은 정말 무섭습니다. 최초로 책을 읽는 공룡을 만나보세요. 네, 실제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더 사우루스라고 불립니다. 네, 맞아요. 더 사우루스는 찾기도 쉽고 항상 읽을 책이나 잡지를 가지고 다니죠. 너무 시시하다고요? 더 사우루스는 동의어만 찾는다고요? 티렉스가 더 사우루스를 먹었으면 괜찮은 공룡 먹거리로 생각할 거리를 얻겠죠? 어떤 무서운 생명체가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만들었나요? 아래 댓글에 말씀해 주세요. 이 비디오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밝은 면, The Bright Side of Life와 함께 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